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기업은 아니고 바로 요즘 핫한 이제 내용으로 올라오는 이 유리기판, 오른쪽에 보면 이 유리기판에 다시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4년 4월 21일이고요.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부한다 해서 기업에 투자하면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마음에 가셔서 장기 투자로 넘어가신다면 추후에 유리기판이 상용화되고 매출이 찍히는 것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2, 3년 정도 이제 긴 이제 시간적인 스팬을 갖고 이제 꾸준하게 공부하고 투자를 한다면 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가지고 왔고요. 유리기판, 즉 현재 유리기판은 아니고 PCB 기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개 정도를 많이 개선점 포인트를 잡고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AI 데이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빠른 데이터 이동. 지금 현재만으로도 AI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데이터 양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데이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데이터 이동이 이제 많은 것을 이용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판에 대해서 PCB 기판이 미세화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판 자체가 미세화되면 미세화, 즉 두 번째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이러한 데이터 출입구의 확장이 점점 더 넓어지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고속도로 차선의 2차선 도로보다 3차선 도로, 3차선 도로보다 4차선 도로 점점 차선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많은 차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그만큼 많은 차들을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입출력 단자 개수를 높이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또 포인트가 잡고 있고요. 비트 전송률을 높이기, 즉 이 소재 문제 때문에 이런 입출력 단자당에 대해서 이 비트 전송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소재를 봤을 때 유리가 좋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은 뭐 2나노 공정, 뭐 1나노 공정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즉 바로 이 미세 피치야, 밀도 높은 유리기판에 이러한 범프 피치를 점점 이제 위에 있는 범퍼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 동그란 부분을 없애려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인터포즈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유리기판이 꽤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배선층에 대한 추가 적층, 유리기판에 대한 개선 요구점입니다. 즉 추가 적층하면 적층할수록 이 기판이 유리기판이 얼만큼 이제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고민도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상용화를 해서 이제 상용화 과정에 거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왁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신호 전파 개선, 유리기판의 낮은 유전 상수, 표면 조도. 유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집에 있는 유리창을 만져보면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맨들맨들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표면 조도 같이 이제 신호 전파 개선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장에서 이 6개의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현재 PCB 인쇄회로 기판인데요. 유리 섬유를 에폭시로 굳힌 소재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녹색 기판은 그 단점 같은 경우는 기판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휘어버립니다. 기판 면적을 왜 넓히냐면 이만큼 넓으면 넓힐수록 많은 반도체나 많은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 휘어버리니까 그만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정 중에 열에 약합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나노 공정 2나노 1나노 갈수록 점점 더 극악의 환경, 즉 열이 높아지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표면이 거칠거칠하고요. 한정된 칩 탑재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처럼 이제 이 커다란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범프 피치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6이,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인쇄 회로기판 같은 건 6이라고 부르고요. 유리기판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 유기기판보다 훨씬 적은 낮은 범프 피치를 가지고 있고요. 세로 선폭도 이제 좀 보시다시피 현재 유기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치가 있는데 이 목표치보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유리기판이 조금 더 넓어 보이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인해서 이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유리기판이지 않을까라고 또 보고 있고요. 면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리기판으로 넘어갔을 때 초대형 칩렛을 구현을 할 수 있고 표면저도, 즉 거칠기가 어쨌든 이런 유리 섬유의 에폭시로 굳힌 소재보다 훨씬 더 맨들맨들한 유리 기판이 조금 더 좋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좋긴 하지만 상용화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율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적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 그런 숙제가 갖고 있는데, 하지만 시간적인 이제 넓은 면을 보고 본다면 뭐 2000 올해가 아니고 뭐 내년, 후내년, 뭐 2027년, 2028년,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술이 점점 더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충분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적으로 유리기판을 또 많이 가고 싶은 중에 중간에 보면 인터포저가 있습니다. 사실 PCB 같은 경우 유기기판의 PCB에 인터포저가 있어야 그 위에 많은 세미컨덕터를 실장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걸 없앨 수가 있습니다. 즉 기판 안에 MLCC를 넣어버리고요. 그 위에 많은 공간에 칩을 보시다시피 인터포저 위에 올리기 때문에 이런 칩들을 두 개만 올릴 수 있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MLCC가 밑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MLCC 공간까지 이 세미컨덕터 칩을 실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가지고 있는 PCB의 실장이 좀 뭐 두 개라면 유리기판은 세 개, 그만큼 많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이제 데이터나 이러한 칩들을 심음으로 인해서 점점 칩에 대한 능력치가 더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열평창 계수를 봤을 때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요, 높을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제로 변화가 크잖아요. 유리기판은 보시다시피 FR4가 유기기판입니다. 유기기판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데 실리콘도 이 열에 대해서 좀 강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전상수 낮을수록 신호 손실이 적음. 보시다시피 글래스는 5.7인데 실리콘은 열에 강하지만 반면에 이런 유전 상수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유기판이 좀 더 낮아서 좀 장점을 보지만 어쨌든 이 높은 온도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전이 온도, 재료가 딱딱한 상태에서 물렁하게 변하는 온도인데 유리기판은 450도까지, 하지만 유기기판은 110에서 200도이기 때문에 이런 또 장점이 있고요. 역률 높을수록 재료의 강도가 높아서 희지 않아. 네, 압도적으로 81, 반면에 유리기판은 17이기 때문에 도대체 몇 배 차이나요. 그래서 그만큼 또 유리기판이 단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료를 뚫을 수 있는 구멍의 최소 크기는 매우 작다.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은 크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전체적으로 좋은 장점을 보고요. 조금 더 보면은 유리기판은 더 단단하고 효율적이고 덜 거칠고 전력 소모가 낮고 반면에 가격이 높고 공정 단위도가 높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수율을 높이는 게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다시피 수율이 30에서 뭐 40% 정도 나온다는데 만들 수는 있는데 100개 중에 30개에서 40개만 남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한 수율이 뭐 7, 80%까지 올라와야지 그만큼 가격도 떨어뜨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수율 잡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품 개발을 하고 수율을 잡는 데까지 최소 2, 3년은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유리기판 공정 같은 경우는 TGV, 즉 스로 글래스 비아, 이 구멍을 뚫고요, 가공된 홀 4층의 구리를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기판 양면의 절연 필름 제거하고 불순물 다 제거를 하고 레진 재료 ABF를 부착하고 드릴링 해서 이러한 기판에 구멍을 내는데요. TGV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구멍을 뚫고 그리고 구멍을 넓히기 위해서 습식 식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TGV의 전도석 소재가 충진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또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기술적 변화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세 가지 기술적 방식이 제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는 이 기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세 가지가 레이저, HF 에칭, PNL 가공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좋은지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형성된 TGV에서 전도성 소재를 균일하게 충진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유기 소재 대비 투명하기 때문에 정해진 반사 지수에 오전하는 기존 강압 개추 시스템으로는 검사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유리기판이 나왔을 때 검사 업체도 한번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내충격성을 감안하여 회로층을 몇 층까지 쌓을 수 있는지 또 연구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 3년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가 올랐다고 못 탔는데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대외적인 3년, 1년도 긴데 3년은 더 깁니다. 그 환경 속에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받았던 주가의 상승분을 내어주고 더 마이너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차분하게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일단은 2026년에 인텔과 엔비디아, AMD 등
AI 가속기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제품에서 선제적으로 유리기판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26년이 된다는 게 아니고 예측입니다. 뭐 26년 안 되면 27년까지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기업은 삼성, 전기, SKC, 그리고 SKC 자회사 앱솔릭스, LG 노텍에서 유리기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에서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 세종 사업장의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내년에 시제품을 만들겠다 밝혔고요. 앱솔릭스는 유리기판 생산하기 위해서 3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생산 공장을 세웠고요. LG 이노텍은 주요 고객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유리기판에 관심이 많다고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기판의 시장은 현재는 3.2조인데 뭐 2034년에 5.7조까지. 근데 이거 역시 예측치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 수율도 올라가고 생산했는데 도도 더 좋다라고 하면 시장 분위기 확 바뀌겠죠. 3.2조에서 5.7조로 봤는데 10조도 볼 수도 있고 20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물음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사는 예측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용화돼서 나왔을 때 어떤 시장의 변화도 볼 수 있는지 그 관심사고요.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시장 5.7조가 아니고 10조까지 아니면 20조까지 갈 거다. 그럼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그 외에 뭐 캠트로닉스, JNTC, 이오테크닉스 많은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보고서에서 뭐 인텔부터 다양한 업체들이 이만큼 현재 뉴스 플로우를 띄우고 있는데요. 뉴스 플로우입니다. 뉴스가 떴다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다. 중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유리기판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주가가 올라지면 그거는 그냥 보내주고 향후 앞으로 저희가 공부를 했을 때 이 기업이 좀 진또백이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을 때 투자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